안녕하세요. 미국 주시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6월 7일 미준의 주말 방송 시작합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김인중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예, 이렇게 자주 뵐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고요. 굉장히 반갑습니다. 아마 미준 패밀리 분들께서는 주중에도 대표님을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굉장히 친근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댓글을 살펴봐도요, 그냥 주식 이야기뿐만 아니라 대표님의 외모라든지 대표님의 목소리라든지 이렇게 개인적인 부분에도 상당히 이제 애정을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하죠. 네. 앞으로도 미준 패밀리의 한 멤버로서 활동을 좀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어,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미국 주식 초등학교 순서를 진행할 텐데요. 지난주에는 기본적인 손익계산서를 한번 복습해보고 손익계산서를 우리가 투자 전략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첫 번째 시간 가져봤습니다.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나요? 네, 이제 그 손익계산서에서 보면 이제 기업마다 기업의 라이프 사이클이 존재하는데 처음에 초기에 사업을 하는 기업들, 그다음 막 성장기에 들어가는 기업들, 그다음에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쭉 라이프 사이클을 타게 돼 있는데 그때 우리는 손익계산서에서 어떤 걸 주요한 포인트로 봐야 될지, 그리고 재무제표에는 어떤 변화들이 생기는지, 그럼 나는 어떤 시점에 투자할지를 어떤 지표를 보고 결정할 건지 이런 거를 단계별로 좀 나눠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국 분들은 성장주를 워낙 좋아하셔서 그러면 그렇습니다. 성장 주식 볼 때 이 손익계산서 어디에 신경 써야 되는지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오늘 수업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준비해 오신 내용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장 단계별로, 그러니까 매출액 기반의 투자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도입기, 성장기 이렇게 해서 짧게 한번 이제 이런 5가지가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나씩 구분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보통 기업이 처음에 성장 직전에 뭐 한참 투자하고 회사를 설립하고 있는 이런 단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도입기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보통 이제 매출액이 아예 없거나 매우 소액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동전 주식이라고 하는 기업들 여기 많이 해당되기도 하고 꿈을 네. 먹고 자라는 기업들. 그러니까 스토리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는 하나도 없는데 누가 설립했다더라. 돈이 얼마나 모였다더라. 또는 이런 분야에 완전 뛰어들었다더라. 이런 걸로 막 음,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하는 시기가 바로 이 도입기 시기거든요. 예. 저희가 이제 사례를 가지고 같이 한번 좀 설명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우실 것 같아서 한 개 기업을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퀀텀 컴퓨팅 아무래도 요즘 뭐 양자 요런 말 들어가면 상당히 핫한 이제 건데요. 아이온 큐라든지 뭐 퀀텀 컴퓨팅 이런 것들은 사실 퀀텀 컴퓨팅이 잘 돼서라기보다는 그냥 양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뭔가 기대감이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 이런 형태로 주가가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이제 도입기에 해당이 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주가로 보더라도 이렇게 뭐 한 뭐 20배씩 올랐다가 또 뭐 거의 뭐 0에 수렴했다가 또 다시 올랐다가 이런 변동들이 엄청나게 큰 거죠. 그래서 네.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도입기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변동성이 생길 거라는 걸 알고 투자하셔야 되는 거고 일단 숫자가 있나요? 그럼 숫자가 없어요. 오로지 경영진의 능력과 그 경영진의 이 그동안 어떤 사업을 해왔던 사람인지 그리고 그 경영진들한테 붙어 있는 C 레벨에 있는 뭐 CEO든 또는 CFO든 CTO든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이력을 가진 모인 사람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분석보다는 질적인 분석, 그다음에 스토리텔링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상상력이 좀 풍부한 분들이 좀 투자하기가 좋고 예. 마음이 좀 쫄보인 분들은 투자하기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도입기에 있는 부분 저기 기업들은 잘 투자하지 않는 편이거든요. 최소한 그래도 캐시플로우 정도는 만들 수 있는 이익이 나진 않더라도 그런 정도까지는 저는 기다리는 편인데요. 예. 일단은 요 단계에 보면 대부분의 이제 사업 초기에 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단계라서 매출액이 없거나 거의 뭐 소액이고요. 대부분 인건비 개발비로 나가기 때문에 손익계산서에서도 대규모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를 분석할 일이 거의 없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2가지는 그 경영진의 능력, 그 다음에
이게 진짜 향후에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아이템을 하고 있는 사업이 맞는지 이런 음. 것들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투자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일부로는 뭐 PSR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으나 매출액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든 숫자로 판단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것. 이게 일단은 특징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실제로 재무제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화면을 옮겨서 하나씩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설명을 예, 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퀀텀 컴퓨팅을 제가 한번 쳐보겠습니다. 일단은 잘 모르겠다 하시면 요 스마트 스코어를 먼저 한번 보세요. 보셔서 얘가 어쨌든 뭐 종목 진단을 다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기 보면 뭐 수익성 0, 현금 창출력 10, 독점 능력 뭐 이게 거의 없고 성장 부분만 약간 체킹이 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이 도입기의 기업들은 이런 형태로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나타나면 도입기 기업이구나라고 일단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손익계산서를 좀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요 재무 항목에 들어오셔서 여기 내려보시면 손익계산서가 있습니다. 요 예, 손익계산서에서 뭐 연환사는 이제 최근 12개월 합산 4분기 이제를 합산한 거고 연간 요 데이터를 한번 제가 눌러볼게요. 예. 눌러보면 매출액이 00000 이렇게 찍혀 있는 거죠. 그리고 음, 100만 달러를 하더라도 이게 뭐 14만 달러 이런 거 36만 달러, 37만 달러 이건 사실상 무슨 본업의 매출이 아니라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는 매출이라는 거죠. 매출이 음, 없고 영업이익 적자고 순이익 적자이기 때문에 사실상 재무제표를 분석한다는 건 의미 없는 단계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매출액이 실제로 발생하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니까 의미 있는 매출이.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부터 매출액 성장률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느냐가 내가 도입기 초기에 투자할 만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지표라고 음, 하는 겁니다. 이 회사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이 회사의 이 연구개발비와 판매관리비, 연구개발비가 지금 1,100만 달러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구개발비가 1,100만 달러면 한 한국 돈으로 해도 한 150억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면 1년에 150억을 투자해서 직원 수가 몇 명일까? 도대체 몇 명이서 이걸 연구하고 있을까라는 걸 가늠해 볼 수 있거든요. 음, 그러면 사실 이 적은 인력을 가지고 이 정도의 연구 개발비로 양자 컴퓨팅 관련된 리딩 회사가 된다는 거는 어렵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없고 적자가 나더라도 최소한 연구 개발비에 때려 붓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음, 같은 적자가 나더라도 이걸 좀 차이 예, 있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 기업의 이 업종에서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기업이 이제 아이온큐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예, 예, 그래도 이 뭐 미국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뭐 앞서 있고 실제로 뭐 기술력으로도 상당히 좀 어떤 특정 분야에서는 되게 앞서 있는 걸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예. 이 재무회를 눌러보면 제가 연간 단위로 좀 눌러보겠습니다. 눌러보면 매출액이 이제 얘도 0이었다가 이제 음, 이렇게 올라오는 게 좀 보이긴 하죠. 이제 예. 4,300만 달러까지 작년에 이제 올라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연구개발비가 얘는 이게 늘어나는 속도가 좀 보이죠. 1억 아, 그러네요. 3천만 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예. 아까 퀀텀 컴퓨팅에 비하면 거의 뭐 한 10배 가까이 되는 최소한 그 정도 인력을 가지고는 지금 연구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자세한 내역은 이제 전자공시를 열어서 보면 그 연구개발비 뭐 직원들이 몇 명이고 다 나오겠지만 이걸로만 보더라도 이 회사가 똑같이 퀀텀 컴퓨팅처럼 적자를 내더라도 아이온큐는 여기에다 상당히 많이 지금 연구 개발을 하면서 뭔가 승부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매출액도 이제 조금 조금씩은 잡히기 시작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차이가 있게 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에 가면 이제 그럼 향후의 성장성이 어떻게 될 거냐? 여기도 지금 종목 진단 보면 초기 기업의 형태로 딱 나타나죠. 다른 데 다 0이고 성장성만 조금 있는 이런 포커스가 대부분 다 도입기의 특징이거든요. 예, 그러면 요 밑에 내려보시면 향후의 성장성을 보면 작년이 이제 4,300만 달러 매출을 했고 올해가 8,400만 달러. 그래서 한 두 배 정도. 내년도가 1억 6천만 달러로 약 두 배 정도. 그 다음에 2억 8천만 달러로 약 70%.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성장을 해야 얘가 나중에 도입기를 벗어나 성장주로 진입할 가능성도 있구나라고 보는.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본 기업하고는 좀 다르게 좀 보실 필요는 있다. 그래서 음, 아까 이제 퀀텀 컴퓨팅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데이터를 좀 살펴보시면 이제 요걸로만 보면 비슷한 모양으로 나오죠. 이게 요 예, 모양으로 보면 그냥 뭐 퀀텀 컴퓨팅이랑 아이온큐랑 비슷해 보이는데라고 하지만 여기 내려보시면 이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2026년도에 봐도 여전히 예상 매출액이 한 200만 달러 정도에 멈추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아이온큐는 이미 1억 달러가 넘어가는 구조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단순히 주가가 12달러, 30 몇 달러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시가총액 차이로도 크게 나겠고 요 부분의 변화들이 아마 크게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초기 기업들이 연구개발비들을 계속 투입하면서 선점해서 나가는 기업이 그래도 이 분야에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또는 투자자들이 좀 검토해 볼 수 있는 기업의 유형에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아까 그 화면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요 이 메가 트렌드가 될 수 있는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지만 이 연구 개발비 요런 부분들에 대한 포인트가 손익계산서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다. 그래서 향후에 이 회사가 정말 성장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을 요 업종에 속한 다른 기업하고 비교해서 이왕이면 2등 말고 1등에다가 투자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기차 할 때에도 테슬라만 외에도 뭐 리비안도 있고 리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중국의 전기차들도 많았지만 뭐 샤오펑도 있고 했는데 많은 기업들이 문을 닫는 형태로 사라졌잖아요. 뭐 폴스타였나 뭐 이런 회사도 있었고 그러니까 예. 그렇듯이 초기에 이렇게 뭔가 혁신을 주도하고 있는 도입해 있는 기업들은 무조건 1등만 보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리스키하지만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고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여기 한 가지 이제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아마 이제 그 아이온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실 건데 방금 전에 우리가 그 퀀텀 컴퓨팅과 아이온큐를 비교해 보니까 매출액이 일단 규모가 다르고 매출액의 증가 추세도 다르고 또 연구 개발비에 상당히 그 쏟아붓는 금액도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이온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맞는데요. 그러면 아이온큐가 지금 연구 개발비를 뭐 예를 들어서 퀀텀 컴퓨팅보다 한 10배 이상 쏟아붓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연구 개발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맞습니다. 재무제표를 봐야 될 텐데 어떤 네, 부분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다시 한번 초이스탁 들어가서 네. 좀 보여주시면 그러면 좋을 제가 것 같습니다. 재무제표에서 아이온큐를 한번 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이 보이시죠? 네. 예예 보입니다. 제가, 네. 아이온큐에 들어가서 요 재무에 들어가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요 연구개발비가 1년에 보면 한 1억 5천만 달러 정도까지 투자하기 때문에 매출액이 4,300만 달러고 영업이익이 적자가 한 2억 5천만 달러, 순이익이 3억 달러 정도가 적자가 나기 때문에 1년에 3억 정도의 캐시가 있어야 사실상 회사가 운영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죠. 이 회사가 몇 년 정도의 캐시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향후에 캐시를 조달할 때는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결국은 자금 조달 내역이기 때문에 재무상태표를 보셔야 되거든요. 이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거. 예. 그러면 여기 재무상태표에서 네, 오늘 지금 질문을 너무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셔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회사가 자산이 보니까 8억 5천만 달러를 현재 가지고 있어요. 예. 1분기 기준으로. 예. 그 중에서 어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냐 보면 단기 투자 자산으로 4억 2천만 달러, 현금성 자산으로 1억 6천만 달러, 장기 투자 자산으로 1억 6천만 달러. 요거 세 개 자체가 보면 거의 언제든지 좀 현금성으로 땡길 수 있는, 변환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 현금성하고 단기 투자 자산은 뭐냐면 1년 안에 모든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의 채권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시장성 증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단기 투자 자산이라고 얘기하는데 요 두 개, 죄송합니다. 요 두 개의 금액이 합사 단계 보면 한 5억 8천만 달러, 5억 거의 9천만 달러? 6억이네요. 예. 네, 거의 한 6억 달러 정도는 일단 1년 안에는 예. 캐시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어요. 그 그러네요. 다음에 밑에 보면 장기 투자가 한 1억 달러인데 요거는 보통은 한 1년 이상 만기가 남은 장기 목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유가증권이나 이런 것들을 보통 이제 장기 투자 자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것까지 포함하면 7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일단 예. 현재 추가적인 자금 조달 없이도 한 2년 정도는 현재 연구개발비를 지출할 수는 있다. 근데
뭐 연구 결과가 더 빨리 늘어나면 더 빨리 소진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쨌든 요 부분을 지금 조달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보시면 아마 요 주식수로 보면 요게 이제 주식수가 늘어나면 요게 유상증자를 하거나 또는 주식 보상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스톡 옵션을 발행해서 이제 발행했던 거를 실행하면서 그 차익들 이제 그 발행한 납입금을 유상증자 대금으로 납입하면서 늘어나는 자본금이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도 보면 자본금 자본이여금이 10억 달러에서 한 15억 달러 정도로 늘었으니까 음. 자본적인 측면에서도 한 5억 달러 정도를 이제 여기서 늘렸고, 그다음에 차입금을 보면 의외로 늘리지 않았어요. 차입금 항목이 보면 이 음. 회사가 거의 사실상은 늘리지 않았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회사가 대부분 다 이 회사의 꿈을 믿고 투자해주는 여기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의 증가, 요 주식수의 증가로 네, 자금을 조달했고 그 자금을 가지고 연구 개발하고 있고 일부는 한 2년 정도, 한 1년 반에서 2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의 예.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차입금이 없다는 건 뭐냐면 차입금은 중간에 빌리려면 얼마든지 또 차입할 수는 있거든요. 금리로 해서 뭐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빌려올 수 있는데 현재로서는 유상증자나 주식 발행들을 통해서 좀 고가로 이제 주식을 좀 발행하고 자금 조달해서 가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내려보면 요게 이제 저희가 현금 흐름표는 다음에 또 수업을 하겠습니다만은 예전에 초창기에 말씀드린 대로 현금이 들어오면 플러스 나가면 마이너스라는 것만 일단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 여기 재무활동에 보면 여기 이제 409가 플러스잖아요. 이 앞에 부호가 예. 없으니까 한 예. 4억 달러 정도가 이때 현금이 유입됐다는 거거든요. 음. 이 4억 달러가 아까 말씀드린 주주로부터 들어온 자본금이고 차입금이 크게 늘지는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지금 단기 투자 자산과 현금으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현금이 대략 한 1년 반에서 한 2억 정도는 그래도 인건비 정도를 투자하면서 현재 매출액이 있으니까 그런 정도의 자금을 소진하면서 갈 수는 있다. 근데 다만 한 1년 내에는 아마 또 증자를 하거나 이렇게 할 거예요. 계속 뭐 음. 당분간 흑자 전환하려면 훨씬 더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요 영업 활동의 현금 흐름이 플러스로 전환할 때까지는 자금 조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가 이제 성장 단계로 진입하게 되는 초입이 될 텐데 지금은 이제 도입기에 있는 단계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 예. 그래서 뭐 정리를 해보면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지금 꿈을 바라보고 투자하는 기업 중에는 재무제표가 좀 건실한 편이네요. 그래도 2년 정도를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고요, 일단. 그리고 부채가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향후에 원하면 부채를 더 늘릴 가능성도 있고, 뭐 주식 발행도 뭐 1년 이내에 한 번 더 할 가능성은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 봐서는요, 순손실이 3억 달러 규모인데,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현금성 자산이 6억 달러이기 때문에 재무적으로는 많이 안정돼 있는 기업이라고 평가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도입기를 전체 초입부터 끝까지 보면 퀀텀 컴퓨팅은 완전 여기 초기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도 아이온큐는 한 중간 정도까지는 온 단계. 하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생존을 담보할 수는 없지만 약간 확실하다고 막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매출액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금 조달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자금 조달을 통해서 다시 연구개발비를 때려 넣는 테슬라도 초기 그 모델을 그대로 했던 거거든요. 그거를 4, 5년 동안 하다가 영업활동 현금 전환하면서 완전 성장주로 진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 아이온큐가 무조건 그렇게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가 아이온큐 CEO도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런 계획들로 지금 재무제표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로서는 그런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오늘 재무제표를 통해서 통상 우리가 이제 퀀텀 컴퓨팅 그러면 퀀텀 컴퓨팅도 그렇고 아이온큐도 그렇고 비슷비슷한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니까 상당히 차이점이 있다는 걸 좀 느낄 수가 있네요. 예, 도입기에 더 접어든 기업에 대해서 아주 좋은 예가 있어서 잘 살펴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로 좀 넘어가 볼까요?